네, 이번에는 지구의 역사 단원에서 두 번째 필수 탐구인 고기후 연구 방법 조사하기 필수 탐구 교과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지질 시대를 기 수준에서 구분하고 화석 자료를 통해 지질 시대의 생물 환경과 기후 환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고기후 연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기후 연구 방법을 조사하고 지질 시대 동안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유발 먼저 볼게요. 동기유발 보면 저는 그 투모로우 영화 맨 처음 장면에서 보면 빙하 코어를 이제 시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기후학자였던 것 기죠.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막 발표를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이제 몰아쳐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빙하 코어 같은 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도 실제로 이제 고기후를 그 연구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 유발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벽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그렸던 벽화 그런 거 보면 그 기후가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치는 그런 벽화, 이제 그냥 상상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이제 해가 그려져 있고 태양이 그려져 있고 농경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벽화, 그런 것을 통해서 기후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교과서가 이제 되어 있냐면, 그 이제 고기후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꽃가루의 화석을 이용한다든지, 빙하 시추물, 빙하 코어를 연구한다든지, 혹은 이제 빙하의 흔적을 탐색한다든지, 혹은 암석과 화석을 통해서 고기율을 추정한다든지, 혹은 동굴에서 이제 생성된 그 종유석 단면을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고기율을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방법들을 이제 어떤 원리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과거 고기후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조사 위주로 이렇게 실험이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다 하면 지질 시대 동안 기후는 어떻게 변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질 시대 동안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지질 시대의 기후 연구 이제 방법으로 이제 고기후 연구 방법은 이런 해저 퇴적물을 연구한다든지, 빙하나 꽃가루 화석을 연구한다든지 할 수 있고,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해서 해저 퇴적물과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해서 과거의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도 있고, 또 빙하 시추물을 분석을 하면 빙하 속에 갇힌 공기방울을 분석해서 대기의 조성 변화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각각의 이제 연구 방법들의 그 장단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빙하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조성이라든지 기온, 이런 것들을 그 빙하 코어 안에 들어있는 그 공기방울,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기 조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극지방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유석 단면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종유석이라든지 석순 같은 것은 이제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 연대 측정이 좀 비교적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장점은, 그리고 이제 그 동굴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세계의 모든 지형에 이제 존재하고, 또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훼손이 좀 이게 덜한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좀 이제 동굴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꽃가루 화석이 있다는 것은 이제 꽃이 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식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고, 기후를 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층의 이런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뭐 전 세계 다 걸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좀 장소가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나무 나이테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특징인데, 이제 일조량도 또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은 이제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베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베이기 전까지는 모르죠. 암석과 화석을 이용하면 화석과 암석의 이제 특징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화석이 산출됐다라고 하면 그 화석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후였구나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산출되는 지역에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가깝고 먼 것이 다 되는데, 이제 종유석이나 석순, 꽃가루 나이트 같은 것들은 가까운 이제 기후를 측정할 때 이제 좀 제시자가 되고, 좀 더 과거, 아주 멀리 있는 과거의 이제 기후는 빙하의 흔적이라든지 고생물 화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알아낸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기율을 측정하는 이제 지시자가 되는 것이고, 각각 방법들의 이제 특징 혹은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사해보고, 또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생에게 이제 좀 찾아보는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는 그런 수업 실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 단계로는 이제 먼 미래에 현재 날씨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 기록되기에 적합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제 뭐 빙하 같은 것은 안 될 테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 그런 것들, 그리고 고기후 조사 방법들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적용 단계에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의사항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너무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하기보다 고기율을 측정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고기율 자료를 통해서 지구의 이제 기후가 지속적으로 이제 변해 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업 실현에 좀 녹여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